저는 부천 세종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박하욱이라고 합니다. 실은 이제 서지컬 백업을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잘 받고 있는 이제 카디올로지 닥터 중에 하나라 오늘 같은 세션에 발표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요. 서전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이제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트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시는 아나토미지만 이제 환자의 그 개용을 하면 이런 아나토미가 나오는데 그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트리는 실은 심장 제일 뒤쪽 하벽 쪽 다이아프람에 붙어 있어서 서전의 손이 참 닿지 않는 곳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트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RCA 도미넌트인 경우에도 엘브에 약 15에서 25% 정도의 피를 주고 랩트 도미넌트 경우에는 한 엘브의 40에서 50% 정도의 피를 준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SA 노달 아테리에 한 38% 정도의 피를 줌으로써 이제 환자의 아리스미아의 발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다이아프라금에서 이제 확인한 다이아프람 레벨에서 이제 밑에서 위쪽으로 확인한 랩트 서컴플렉스 아테리인데 교과서에도 보면 랩트 서컴플렉스 브랜치는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실은 서전들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 서지컬 리퍼퓨전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혈관입니다. 개용을 해놓고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을 보이는데 LCX는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 뒤쪽을 공급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캐비지를 한다 그래도 컨벤셔널 캐비지를 한다 그래도 뭐 리마토 LAD, 뭐 사피너스 베인이나 뭐 RA를 통해서 OM에는 붙일 수 있지만 서컴플렉스에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OM에서 서컴플렉스로 가는 요 브랜치의 뭐 병이 심하거나 그러면 서컴플렉스의 리퍼퓨전이 안 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한 1년 전쯤에 엔스테미로 ER에 내온 61세 남자 환자였고 엔지오상에서 투베셀 랩트 메인 디지즈가 있어서 캐비지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CS 서전이 저한테 보낸 이제 컨설트 페이퍼인데요. 그라프터블 OM이 보이지 않아서 레이무스까지 연결하고 종료했는데 처음에는 이젝션 45%로 비교적 괜찮았지만 나중에 1년 뒤에 에코 팔로업에서 36% 환자의 이제 증상이 생겨서 엔지오를 확인해 달라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전에 처음에 엔스테미로 환자가 네오네스테 엔지오입니다.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 아래어 카우달 뷰인 것 같은데요. 랩트 메인 디스탈에서 이제 헤지니스트가 동반된 굉장히 타이트 스테너스가 LAD 오스와 서크 오스에도 같이 관찰되고 레이무스 프록시말에도 굉장히 안 좋은 병변이 있어서 디스탈 티미플로가 떨어집니다. 서컴플렉스의 이제 테리토리는 굉장히 비교적 큰데 OM들이 굉장히 작아서 그래프터블해 보이진 않고 서크 오스 그다음 미드 포션에도 굉장히 타이트한 스테너스가 있습니다. LAD 영상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RCA는 비교적 프리저브 돼 있어서 이제 서전이 수술을 OP 타이틀이 이제 오프 펌프 캐비지 리타트 LAD D2에 이제 연결하고 Y 그라프트로 라이트 인마를 따서 그 RI에다가 레이무스에다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서컴플렉스 테리토리는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되지 않고 실은 요 RI에 붙은 게 이제 여기에 만약 병이 없고 이쪽이 괜찮았으면 갔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어본 1년 뒤의 영상은 요겁니다. 랩트 메인 뭐 LAD 오스 쪽은 뭐 토탈 리전이 돼 있었고 서크 오스에 거의 뭐 헤진스가 동반된 니어 토탈 리전이 있고 서크 디스탈로 굉장히 뭐 슬러기시한 플로우가 살짝 보입니다. 뭐 비슷한 영상이고요. RCA는 비교적 괜찮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환자 뭐 인플로우를 했던 랩트 인마를 찍어보면 뭐 수술해놨던 LAD 다이고날 그 다음에 레이무스 쪽으로는 플로우는 비교적 다 양호하게 잘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는 처음에 이제 리타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랩트 라디알 어프로치로 들어갔고 제가 병을 조금 얕봐서 JL 4.0 사이드월로 일단 어프로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서크 쪽으로 와이어를 넣어본다고 넣었는데 이쪽에 뭐 다이섹션이 살짝 있었는지 이제 서브 인티마로 처음에 진행을 해서 다시 살짝 빼서 인티마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뭐 CTO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아침에 영상을 넣었는데 이렇게 사이드 브랜치로 살짝 와이어가 진행되는 걸 보고 트루루맨인 걸 확인하고 디스탈로 이제 와이어를 이제 해서 턴파이크 LP가 참 좋은 기구인데 턴파이크 LP 뭐 1.0 발론 2개 뭐 다 리전이 패스가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리전이어서 일단은 이것저것 번론을 하면서 플로우를 좀 얻은 상태에서 이제 EBU로 이제 시스템을 체인지해서 다시 열심히 와이어링을 하고 이것저것 발론들을 다 1.0, 1.25 턴파이크 LP를 겨우 진행시켜서 여기까지 넘긴 다음에 이제 1.5 발론으로 발론 엔지오플라스티만 하고 첫날에 시술을 여기서 끝냈습니다. 실은 뒤에 뭐 가이드라이너, 뭐 가이드질러 같은 백업 서포트 카테터를 안 쓰던 이유는 이제 랩트 메인이 뭐 지금 보시다시피 별로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가 않고 여기서
프록시말 다이섹션이 생기면 환자한테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티미스리 플로우를 얻어놓은 상태에서 환자를 열심히 이제 헤파린과 그 IV NIG를 주면서 한 3일 정도를 조금 디스탈 플로우를 회복을 시킨 다음에 한 5일째 스테이지 PCI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렉트 페모럴 어프로치로 EBU 3.5 백업을 충분히 했고, 가이드와이어를 필더를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필더가 안 넘어가서 필더 XT로 다시 조심스럽게 넘겼고, 뭐 이때는 여러 가지 류진 발론으로 발론 에이즈 플러스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뭐 발론으로 충분히 다일레이션이 되지가 않았고, 더 센 발론을 넘겨보려고 했지만 넘어가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로테이셔널 아세렉토미를 시행했습니다. 로타 이후에는 뭐 스텐이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갔고 NC 발론까지 한 이후에 환자의 파이널 영상입니다. 환자는 일단 메인 투 서크, 뭐 저희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프로시저지만 반대쪽은 이제 서지컬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이 돼 있었기 때문에 메인 투 서크로 오닉스 2.5 22 스텐을 하나 넣고, 디스탈의 병변이 있지만 나중에 충분히 이제 피를 받다 보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시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틀에 걸쳐서 이제 프로시저를 했고, 가이딩 카테터 3개, 첫날 와이어 4개, 그 다음에 둘째 날 와이어 2개, 발론을 첫날 4개, 둘째 날 3개, 그 다음에 로타 하나 썼고요, 스텐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실은 우리가 서클을 굉장히 간과하고 그냥 서클 리버스크레이션 안 하고 끝내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 서클을 위해서 제가 이만큼의 노력을 많이 들였습니다. 나중에 삭감이 날라오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긴 한데 아직까지는 연락은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82세 남자 환자고 체스트 페인을 주소로 왔고, 환자는 런캔서 OP를 하고 뭐 지금 CR 스테이트였고요. 2020년 8월 달에 언스테이블 엔지나 투베슬 디지즈 랩트 메인 디지즈로 타병원에서 PCI를 시도했는데 페일했고, 5개월 뒤에 다시 리트라이했는데 페일했습니다. 근데 환자가 처음에 이젝션 60%였는데 34%로 왔고, LBBB가 발생했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수만 해도 숨이 차고 다이어프레시스가 있을 때가 많고, NIG를 하루에 뭐 20알, 30알씩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환자한테 들어오시라 그랬고, 이게 첫 번째 환자의 엔지오입니다. 환자는 뭐 당시에 레프트 메인 디스탈에 뭐 약간의 병이 있었지만 심하지 않았고, 서커 프록시말 쪽으로 이렇게 좀 플락이 있었고, 뭐 플로우는 비교적 잘 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벌로네이저 플라스티를 프록시말에 하고 스텐을 이제 넘기려고 했는데 스텐이 안 넘어가서 그냥 요 상태로 놔두셨고요. 환자가 증상이 있으시니까 1월 달에 이제 다시 한 5개월 만에 다시 PCI를 트라이를 했는데, 당시에는 서크 플로우가 처음보다 안 좋았고 전체적으로 좀 리전이 더 안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역시나 스텐이 안 넘어가서 뭐 충분히 AL 1.0으로 7프렌치 백업을 했는데 안 넘어가서 이 상태로 또 놔두셨습니다. 저한테 오셨을 때는 RCA를 먼저 찍었는데 RCA에서 서크 쪽으로 이렇게 코라테럴 플로우가 올라가고 있었고, 서크 상태는 뭐 토탈 리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랩트 메인 디스탈도 처음보다 훨씬 더 진행해서 랩트 메인을 포함한 바이피케이션 리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역시나 턴파이크 LP와 뭐 시온블루, 필드 XT, 뭐 FC, 가이아 세컨드로 이제 디지털 캡을 펑치하고 필드 XT로 나중에 이제 와이어를 넘겼고요. 환자는 뭐 생각보다 발론 이후에 스텐이 잘 넘어가서 발론 어시스트 미니 크러싱을 시행하고 리팟을 하고, 아니 파이널 키싱하라고 리팟하고 요 정도의 리전을 그 결과를 얻었는데, 여기가 조금 그래도 해드리는 김에 여기까지 해드렸으면 좋겠다. 조금 찝찝해서 여기 살짝 뭐 다이섹션도 살짝 있고 플로우 리미테이션은 없지만,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위에 넓혀놨으니까 넘어가겠지라고 스텐을 이제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스텐이 이제 칼슘 노듈에 걸렸는지 스텐 스트럿에 걸렸는지 걸려서 디스러치가 됐습니다. 디스러치가 돼서 여기 보면 스텐이 이렇게 둥둥 아우터에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스네어로 다시 잡아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스탠들이 다 이제 스텐이 잡아 빼면서 디스토션이 돼 있었을 거기 때문에 다시 파이널 키싱 리팟을 하고, 이번에는 얌전히 가이드 질라를 하나 이제 꺼내서 리전을 다 이제 넘긴 다음에 스텐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영상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병원에서 이제 서지컬 백업이 충분한데도 이렇게 좀 불편하고 힘든 시술을 가끔씩 하게 되는 이유는, 환자한테 서지컬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시켰을 때 환자한테 얻어진 득이 얼마나 클까를 실은 좀 고민을 합니다. 우리 정숙 교수님, 이런 사진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환자의 이제 캐비지를 넘기고 말고 할 때 환자의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나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는 실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크 오스에 타이트 스탠스가 있고 OM 브랜치들이 비교적 건강하지가 않고 RCA 토탈 리전, CTO 리전이 있긴 하지만,
이런 리전 때문에 뭐 메인에도 병이 있고 LA에도 병이 있지만 실은 PCI를 선택을 했습니다. 솔코스. 네, 서코스 때문에 이쪽에 그러니까 서크 쪽으로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서지컬 어프로치가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예, 이제 메인 바이포케이션의 PCI라고 RCA는 예, CTO PCI에서 이렇게 열어드렸고요. 다음 환자도 최근에 이제 KBG를 리커멘드 받고 저희 병원 오신 분인데 이분은 메인 디스탈에서 이제 LAD 프록시말로 병이 있고 뭐 서크 쪽으로 나가는 서크 호스가 굉장히 99% 타이트 스탠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레이무스가 비교적 좋아하는데 레이무스 프록시말에도 90% 이상의 헤지니스가 보이고 OM이 그라프터블해 보이는 OM이 여기 하나 보이긴 하지만 뭐 이분도 역시 비슷한 연유로 레이무스 프록시말은 DB로 그냥 치료하고 메인 바이프카이션에 대해서 PCI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지컬 백업이 저는 지금 충분히 받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 없는 병원에서도 이제 서크 프록시말 예, 그라프터블해 보이는 OM이 없다라고 하면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 서크 PCI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